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입니다. 여러분은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은 누구를 가장 많이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유관순 열사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오늘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 원장 심옥주입니다. 네,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연구원은 말 그대로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여성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죠. 네.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네. 연구하고 그리고 재조명하는 활동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앞서서 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분이 유관순 열사이거든요. 또 그러기도 하고 또 유관순 열사다 하면 어떤 분이 떠올리시나요 하면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저도 부끄럽지만 이렇게 금방 이름을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그만큼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그동안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뭐 김연경, 정정화, 이해라, 충청 지역에도 많이 계시고요. 네. 이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2023년도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7,000여 분의 독립유공자분들 중에서 여성들은 한 640분이시거든요. 그런데 640분이시지만 이분들의 활동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은 국내뿐만이 아니고 미주,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 호주까지 전 세계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은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재조명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당시만 하면 여성들이 이제 사회활동하기에도 상당히 제약이 많았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 어려운 독립운동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여성들이 독립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었네요. 그렇죠. 사실 그 당시 그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성들은 몇 중고에 있었거든요. 일단 전통사회의 분위기도 있었고 그 속에서의 남성, 여성의 불평등한 상황들도 아무래도 조성되어졌었죠. 또 그 가운데는 1900년 이후에 굉장히 그 특별한 부분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성들에게 공식적인 통로가 되면서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아마 그 많은 분들이 뭐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뭐 투쟁적이거나 아니면은 또 뭐 일률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여성들은 먼저 여성들이 우리나라의 주인이다라는 의식부터 먼저 변화되어졌고요. 그것이 나라를 되찾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독립을 위해 나선 국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는 남녀 불평등 그리고 또 사회적인 편견도 심한 시대라서 거기에서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게 정말 어려웠을 텐데 특히나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려면 남성들보다는 몇 배나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활동하는데도 그만큼 제약이나 어려움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가 그 뭐 영화 암살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은 여성들이 막 지붕 위를 뛰어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 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넓었었거든요. 3.1운동의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이 학생들을 비롯해서 그다음 부인과 그리고 또 뭐 아니면 그 외에 여성 단체들 꾸려져서 움직이는 것까지 갔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많은 변화들이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여건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이 불굴의 의지로 싸웠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까 전에 뭐 17,000명 발굴이 됐는데 거기에서 여성은 한 600여 명밖에 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숫자가 단순히 적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동안 우리가 너무 여성 독립 운동가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아무래도 대중 또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된 부분에는 영화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 암살의 주인공이었던 그 안호균으로 나왔었던 분, 이분이 우리 많은 그 새로운 의식을 각인시키게 했죠. 그러니까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에라 여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새아이의 어머니셨거든요. 새아이의 어머니셨는데 이분이 두 아이를 충청 지역에 놔두고 남편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경성에 올라갔을 때 작은 아이를 들쳐업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만세 현장에서 같이 만세를 외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일본 경찰이 붙잡히게 되죠. 그때 아이가 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그 자리에서 아이를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줄 수 없다. 아이를 달라. 그 자리에서 아이는 뺏기고 아이는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참 감내해야 됐던 부분들이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여성 독립운동가로 거듭나게 하는, 강건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남자현 지사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남자현 지사는 경북 영양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남편이 의병운동에 나가셨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상경을 해서 난주 만주 쪽으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독립군의 어머니라고 불리실 분으로 그리고 네 손가락을 가진 여자 안중근이라고 하죠. 네. 자, 앞으로도 이렇게 더 많은 여성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관심과 발굴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통해서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활약상을 좀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소개를 하고 싶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성 독립 운동가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충청 지역을 한번 돌아볼까요?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윤숙 선생님이 있습니다. 애국지사님이 있으신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6형제가 집안 가산을 전부 다 팔고 그리고 만주로 이동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가격을 환산을 하면 지금으로 한 600억 정도의 재산이었거든요. 가족들 40여 명과 인솔하는 사람들까지 합쳐서 60여 명이 같이 만주로 넘어갑니다.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만주에 넘어가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헌신했던 이 과정들이 여성이 남긴 글로서 남아져 있는데 그게 바로 서간도 시종기죠. 그래서 이윤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한국 어머니로서 독립운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한국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좀 진취적인 여성이 있습니다. 현재 덕성여대 설립자가 차미리사 선생님이시거든요. 이분도 독립운동가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 교회에 나가고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어린 젖먹이를 떼어놓고 상해와 미주 쪽으로 독립운동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국내에 돌아와서 여성 정신을 재건시키기 위해서 전국 순회 공연을 하고 하는데요. 나중에 결국 그 아이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성들이 큰 대의를 위해서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어머니로서 본분을 지켜야 될 것인가 또는 아니면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일생 속에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를 둔 엄마고 또 여성이지만 상당히 그 감내해야 될 부분이 많으면 선뜻 용기 내서 하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존경스럽네요. 자, 이렇게 잊혀졌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행적과 삶을 발굴하는 일을 지금 우리 심욱주 원장님께서 하고 계신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해서 처음 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원래 그 정치학 학부였고요. 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정치 노선과 아니 해방 전후 이 부분을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딱 꽂혔죠. 여성 의병장이 있다는 사실에. 네. 그리고 그곳을 제가 알기 위해서 부산에서 강원도로 올라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행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정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고요. 그래서 여성의병장을 추적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미스터 선샤인의 모델인 여성의병장 윤희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곳을 시작으로 해서 네.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이 3.1운동에서만 조명받을 것이 아니라 네. 의병에서 3.1운동 그리고 국내 해외까지 이어졌다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맥락을 짚어가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네. 예, 근데 예. 그 공부가 지금에까지 또 네. 이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때 이렇게 처음 공부하셨을 때 이 관심사를 넘어서서 네. 독립운동까지 사실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런 사명감으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신가요? 이제 여기 지금 소속 공방에 오니까 저렇게 네. 지금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요. 네.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네. 이 소속 공방이. 그런 것처럼 여성들이 어찌 보면 이 도구들, 이 정신을 활용해서 그 독립을 쟁취하고 또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만들고 계셨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사실 드는데요. 맞습니다. 쉽지는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독립운동가에 대한 왜냐하면은 일본의 이 눈을 피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자료가 이렇게 네. 노출되지 않잖아요. 네,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보다도 더더욱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발굴하시기는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금 저희가 작업하세요? 네. 한 400여 분 발굴했거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이제 추적을 할 때 역추적 방식을 씁니다. 지금의 현재 자료와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부분을 지역을 추적을 하고 네. 그리고는 그 지역의 동성과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 범주를 역으로 추정하면서 이분의 시댁과 그다음에 친가와 같이 활동했었던 동년배의 그 친구분들 네. 계속 추적을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은 한 3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관련돼 있는 신문 자료 확인해야 되고 옷고 치른 그 해야 되고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을 추적을 하면서 친가 시가까지 같이 합쳐서 해야 되니까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만큼 뿌듯함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발표를 하면 어쨌든 저희가 이제 첫 발표가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뿌듯함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여성 독립 운동을 하는 연구가 네.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소중한 역사를 기록해서 네. 이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신성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행히 우리 원장님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 독립 운동사가 그 감춰진 베일들을 벗고 조금씩 이제 보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이제 역추적하고 가장 처음이라서 뿌듯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또 독립운동가 서훈 작업할 때 밤새서 그 작업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3.1운동 100주년 때 특별한 분을 위해서 밤을 계속 샜던 기억이 납니다. 안창호 의사의 조카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서울 경찰서장을 여자지만 경찰서장을 하셨고 그리고 경찰대학교 교수까지 하시고 네. 하셨던 분인데요. 제가 이분을 추적하고 또 후손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는 동안 10년이라는 시간이 참 소요되어졌고요.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분이 서훈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후손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서울에서 지하철 안이었는데 순간 지하철 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도 전화로 울고 있고 저도 울고 있고 네. 같이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일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추적하는 과정과 자료 서치하고 한 100여 장이 넘는 그 자료들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서 그 미스터 선샤인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인공의 이제
되었었던 인물, 뭐 이렇게 영화와 같은 친숙한 매체를 통해서 이 여성 독립 운동가를 알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한데, 이외에도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인식하고 알려지도록 네. 되는 부분에서는 문화의 힘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영화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알려진 부분들도 덜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인코 프로젝트라고 해서 LA,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네. 같이 In Korean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 하는 인코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해외 한인 자녀들이 계속 교류하고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코 프로젝트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시청자 네네. 여러분께 오늘 이제 특별히 나오셨으니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란 걸 넘어서서 한국 어머니라고 한국 어머니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네. 주목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한국 여성 독립운동 기념관이 공주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부지가 확보되고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얻어서 정말 기적같이 네.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성 독립 운동 그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언제쯤 설립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현재 지금 부지는 확보되어졌고요. 네. 2025년도 광복 80주년 목표라고 이야. 하는데 네. 기적까지 그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삶이 제대로 기록되고 또 알려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원장님께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이상 속 소소한 행복을 전해드리는 소소공방. 오늘은 역사 그늘에 가려져 있던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돌아봤는데요.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네요.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찾아오죠. 감사합니다.